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겨졌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던 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1년 동안. 그 내용은 그대로 담겼고요. 이렇게 보시면 1번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입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안 된다는 거죠. 세율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 2주택이면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30%인데 이게 그냥 30%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요. 개정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여러분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저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무조건 다주택자를 팔면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년 이상인 적이 있어요. 1년 이상. 그 헷갈리셔서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싶으시면은 2년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2년이 넘은 주택이죠.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기본 세율은 6%부터 45%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장특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안 되다가. 이게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 못 팔고 참았던 분들 중에서 팔기 메리트가 크겠죠.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개인데 장특공제 못 받던 분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받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재기산은 뭐냐면 리스타트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양도일로부터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무슨 말이냐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택이 여러 개예요. 주택이 여러 개인데 주택이 여러 개에서 하나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2년을 갖고 있고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집이 10채가 있어요. 집이 10채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요. 중과세 때려맞고 다 팔아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으면 원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여러분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10채를 갖고 있다 한 채만 남고 9채를 다 팔고 쭈루룩 다 팔고 한 채만 남으면 하나가 남는 그 순간부터 재기산 다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살고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있는데 9개를 수루룩 파는 기간 동안 이 기간까지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집을 사서 가지고 있던 기간을 모두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에 훨씬 더 편해지겠죠. 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건 완화해주는 건데요. 지금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엔 1, 2, 3이라고 했었어요. 1, 2, 3. 옛날이에요. 이거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건 옛날 거예요. 1, 2, 3이라고 첫 주택을 사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샀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이내 못 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년 이내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면은 얘를 사고 얘를 산 다음에 얘를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얘를 사고 1년이 넘은 다음에 얘를 사고 얘를 산 날짜로부터 얘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걸 2년으로 완화한다는 거여서 두루두루 봤을 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언제 하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고 하겠는데 일단 이건 알아주세요, 여러분. 일단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대부분 읽어보면은 지방세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지방세, 취득세 같은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건 물건은 나올 겁니다. 물건은 나올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이 제일 심할 거고 금매들도 존재할 건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금매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 케이스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굳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 5월달 있죠. 5월달.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앞으로 굉장히 부담부 증여가 좀 늘 겁니다. 지금까지 증여가 엄청 늘었는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확실히 이슈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여러분이 끼고 있는 전세 있죠.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여러분이 집을 10억짜리를 만약에 증여를 하실 건데 10억짜리 집에 6억이 전세가 껴져 있잖아요. 그럼 6억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때려요. 근데 양도세를 때리게 되면은 예전에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내가 팔 수가 없고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1년이란 기간 동안에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담부 증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 갈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분위기상 사람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안 사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갱신권을 많이 썼고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하반기이고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싸게 팔을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5월 달에 이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를 둘 다 피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종부세를 둘 다 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물건이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양도세 중과 1년, 1년간 중과 유예 있고, 그리고 뭐예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거. 재기산. 요것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1주택.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물건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종부세가 있잖아요. 종부세를 한번 맞으면 6월 달은 이게 가격이 바뀌어요, 약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된다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럼 6월 1일부로 종부세를 때려 맞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호가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일단 1차적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서도 사람들이 이제 안 팔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부 증여를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7, 8월 달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아마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일단 이것만 풀린 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세 가격, 임대차 시장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시장을 해결을 하려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 주택의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가 풀려봤자 다주택자는 못 사요.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집이 새가 껴져 있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한번 들어간 분들은 4년 동안 사는데 대부분 새가 껴져 있는 매물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도 안 팔리면 부담부 증여라는 또 길이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까지 피하고 싶은 제일 급한 매물은 5월달에 잠깐 나올 건데 잔금을 치기가 짧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궁극적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인데 임대차 시장을 해결하려면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등등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는 다주택자는 혜택을 못 본다는 이미지인 게 1년이잖아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2년 이상 가지고 있고 난 다음에 팔아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1년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집을 새로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건을 집이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의도가 딱 나와 있고 좋은 의도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나오는 기간 동안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시장에 진폭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어떤 해법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거죠. 1년이니까 다주택자가 유입될 수도 없고 어차피 취득세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전세를 새로 놓긴 임대차 3법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요게 또 1년짜리니까 뭐 기간이 짧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가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 뒤로 미루겠죠 매도 시점을.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매매 시장에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의 영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한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파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 거래가 많지가 않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다를 거고 얼마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와 뒤로 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풀어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게 적용된다면 시장의 모습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나 어떤 경제 활동에 필요하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